자, 여러분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형벌 문제네요. 형벌 문제 역시 늘 고난이도로 출제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 자, 가불병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 뭐 가불병 골라내긴 되게 쉽습니다. 어차피 뭐 네 사람밖에 없고 칸트, 루소, 벤담, 베카리아잖아요. 자, 형벌은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서 동등성의 원리 보자마자 앙 하고 바로 칸트구나. 이거 아실 수 있죠? 그래서 사형은 살인에 대한 최상의 균형자이다. 이는 정의가 선언적으로 정초된 보편적 법칙에 따라 의혹하는 것이다. 칸트의 입장을 보면 자, 형벌은 시민의 이익을 위해 집행되어야 된다. 시민의 이익, 자, 공익을 위해서 집행되어야 된다. 자, 사형은 정말로 유용하고 정당한가? 사형은 국가가 유용하다고 판단한 경우 한 사람의 시민에 대해 벌이의 전쟁이다. 자, 사형은 한 개인에 대해서 벌이는 전쟁이다. 그래서 정당하다는 거야, 부당하다는 거야? 부당하다는 거죠. 사형은 부당하다. 한 사람의 시민에 대해 벌이는 전쟁이나 다를 바 없다. 베카리아의 입장입니다. 사형을 반대하는 베카리아의 입장. 요 멘트는 베카리아의 시그니처 멘트죠. 병, 형벌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모든 위법행위를 막는 것에 목적을 둔다. 자, 이건 결국 뭐예요? 범죄 예방이죠. 범죄 예방. 범죄 예방에 목적을 둔다. 형벌의 가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법행위에서는 이득의 가치를 능가하기에 충분해야 된다. 이 말 의미는 뭐예요? 형벌의 가치는 형벌의 고통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형벌의 고통이 범죄의 이익보다 커야 그래야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 이 범죄 예방해야 되고 이렇게 고통과 이익의 관점에서 따지는 요건 누구의 입장? 벤담. 공리주의의 입장이죠. 자, 그럼 갑니다. 1번. 살인범은 살인을 의욕한 자로서 어떠한 인격성도 지닐 수 없다. 자, 살인범을 사형을 의욕한 자죠. 이거는 뭐 맞는 얘기죠. 이거 맞는 얘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어떠한 인격성도 지닐 수 없다. 자, 칸트는 뭐라 그래? 사형은 살인자의 인격성을 존중해서 죽이는 거라 그랬죠. 사형을 하는 게 오히려 살인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다. 죄책감에 시달려서 사느니 죽여주는 게 죽여서 죄값을 받게 해주는 게 오히려 그의 인격성을 위한 것이다. 이게 칸트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칸트가 말하는 살인자의 인격성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약간 딥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칸트가 말하는 살인자의 인격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생득적 인격성이 있어요. 생득적 인격성은 인간이면 그냥 가지는 인격성입니다. 생득,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인격성이다. 그리고 무슨 인격성이 있냐면 시민적 인격성이 있습니다. 시민적 인격성. 시민적 인격성은 말 그대로 시민으로서 가지는 거야. 시민으로서. 이 공동체의 시민으로서 가지는 인격성인데 여러분, 살인자는 어쨌든 살인을 저질렀어요. 살인은 다른 시민을 죽인 거죠. 다른 시민을 죽였으니까 살인자는 더 이상 시민으로서의 자격은 없어. 그래서 시민적 인격성을 가지는 건 아니야. 다른 시민을 죽였으니까. 하지만 어쨌든 살인자도 인간이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가지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생득적 인격성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게 한다는 게 인격성을 존중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생득적 인격성을 존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떠한 인격성도 지닐 수 없다는 아니고 생득적 인격성은 지니죠. 생득적 인격성은 지닌다. 자, 2번. 일반 시민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형벌을 집행해야 된다 그러는데 자, 이 베카리아도 공리주의자고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범죄를 예방하려면 시민들이 당연히 법을 어떻게 해야 돼? 두려워하도록 형벌을 집행해야겠죠. 법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범죄 예방이 안 될 거 아니야. 법을 두려워하도록 형벌을 집행해야 됩니다. 틀렸고요. 3번. 공동체의 해악을 방지한다면 형벌 그 자체는 악이 아니다. 벤담의 입장인데 그러니까 공동체의 해악을 막아낸다면 형벌 그 자체는 악이 아니다 그러는데 벤담은 형벌 그 자체는 뭐라 그래요? 형벌 그 자체는 필요악이죠. 필요악. 형벌 그 자체는 어쨌든 고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자의 고통을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악이에요. 하지만 더 큰 악을 막기 위한 필요악인 거지 그 자체가 악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형벌은 필요악이다. 이 벤담이 한 유명한 말이죠. 4번 갑과 을. 자, 공적 정의는 만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일 뿐이다 그러는데 자, 칸트가 말하는 공적 정의는 뭐겠어요? 칸트가 말하는 공적 정의는 응보적 정의죠. 응보적 정의. 자, 그리고 이제 베카리아가 말하는 공적 정의는 이제 공리의 원리 등에 따르는 것을 말할 것이에요. 베카리아는 공리주의자이자 사회계약론자이죠. 어쨌든 이 공익을 증진하는 거. 이것을 이제 공적 정의라고 볼 텐데. 자, 그러면은 이 칸트 입장에서 공적 정의는 응보적 정의예요. 응보적 정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인데 그게 꼭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일 뿐인가요? 아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게 한다는 게 꼭 행복을 어떻게 한다. 이런 거한테는 칸트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칸트 하면 항상 떠올릴 게, 칸트는 뭐라 그래? 이 도덕의 원리와 행복의 원리가 다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적 정의는 도덕의 영역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덕의 영역에. 그래서 도덕의 영역에 있는 이 공적 정의가 단순히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일 뿐이다. 칸트가 이런 얘기를 할 리가 없죠. 칸트의 윤리, 정의는 행복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에 근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복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뭐 영향을 주는 것 자체를 칸트가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칸트가 말하는 공적 정의는 우리 실천이성 명령에 따르는 겁니다. 실천이성 명령에 따르는 것이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일 뿐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 자, 근데 베카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공리주의자니까 공리주의 뭡니까?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실현하는 거죠. 최대 다수, 최대 행복. 결국 그게 만인의 행복 아니겠어요? 이게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실현하려는 것이니까 만인의 행복을 영향을 미치는 방식일 뿐이다. 벤담 입장에서, 아니, 베카리아 입장에서 좋습니다. 그래서 베카리아 5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5번, 을과평. 자, 범죄자에게 가능한 적은 고통을 주는 동시에 범죄 억지력을 갖는 형벌은 허용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베카리아나 벤담 둘 다 무슨 주의자? 둘 다 공리주의입니다. 공리주의. 베카리아는 그 덧붙여서 사회계약론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범죄자에게 가능한 적은 고통을 주는 동시에 범죄 억지력을 갖는 형벌은 허용될 수 있다. 어쨌든 형벌은 필요악이니까 그 형벌이 주는 고통이 지나치게 커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범죄자에게 가능한 한 적은 고통을 주는 동시에 범죄 억지력, 범죄 예방력을 갖는 형벌은 허용될 수 있다. 베카리아, 벤담 둘 다 공리주의 입장에서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